자,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수격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수격작용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지시켰더니 당연히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관벽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배관의 진동과 소음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격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격작용이 자, 발생하기 쉬운 배관과 그리고 대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수격작용의 원인을 얘기를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밸브의 급격한 뭐가 있을 수 있고 개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얘기를 해봅시다. 관경이 어떨수록? 클수록 작을수록 발생하기 쉽다. 광경이 작으면 유속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빨라진다. 자, 이런 얘기고, 수압이 높을수록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무슨 배관? 굴곡 배관에서 발생하기 쉽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자, 대책.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요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얘기. 왜? 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구 근처. 어느 쪽? 자, 상류 측입니까? 하류 측입니까? 상류 측에 뭘 설치하자? 공기실.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에어 챔버를 설치하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공기실 에어 챔버는 공기가 감소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뭘 하기도 한다. 자, 수격작용 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펌프의 토출축 체크밸브는 스윙형 대신에 리프트형의 일종인 뭘 설치한다?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7회 때 문제네. 왜냐하면 수격작용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 유일하게 7회 때. 자, 그래서 수격작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자, 밸브를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자, 수전의 패킹이나 워셔 등의 손상을 입힙니다. 자, 세 번째, 급수관의 지름을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면 수격작용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린 거네. 4번,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뭘 설치하자? 공기실을 설치한다. 자, 유속의 급정지에 의한 충격압에 의해 발생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1번을 한번 봅니다. 자, 앞에서는 급수설비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21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수설비 및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죠. 1번, 극연수는 자, 연관이나 황동관을 침식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자, 경도가 높은 물을 자, 경수란 얘기죠.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스케일이 생성되어 전열 효율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수주분리란 관로에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물흐름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거 금방 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공동현상은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속이 큰 흐름을 급정지시킬 때 발생한 현상, 이거 뭐다? 수격작용이죠. 그렇죠?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관 내의 압력이 물의 포화 수증 기압보다 작을 경우, 자, 물이 증발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공동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비교하여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수조 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문이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설령 이것을 모른다고 쳐도 공동현상, 이걸 모른다고 쳐도 이때도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유속이 큰 흐름을 정지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 이건 뭐다?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문제는 결코 쉬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쉽냐 어렵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놓을 거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봤을 때는 쉬운 문제고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2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관의 이은 방식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배관과 밸브 등을 접속할 때 사용하며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자, 그러니까 접속할 때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관의 이음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 및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수리 교체가 용이한 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것.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왕이면 두 개의 원판을 이용한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볼트 같은 것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접합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음은 당연히 무슨 이음이 된다? 플랜지 이음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봅시다. 이건 용접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배관 용접 이음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할 일도 없겠네요. 자, 그 다음 소벤트 이음. 자, 이거 뭡니까? 소벤트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특수통기 방식. 특수통기 방식에서 자, 뭐만 설치하고? 신정통기관만 설치하고, 통기관만 설치하고 다른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수통기 방식엔 뭐하고 뭐가 있다? 소벤트 방식과 섹스티어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섹스티어 방식이 있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은 다시 뭘로 구성됩니까? 소공, 공기, 혼합, 이음새와 그 다음 공기, 무슨 이음새? 분리, 이음새로 구성되고. 자, 이거 처음 듣는 분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소공. 자, 그 다음 섹스티어 방식은 뭐하고 뭘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섹스티어 이음새와 그리고 섹스티어 밴드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플러그 이음. 이건 용접에서 나오죠? 플러그. 자, 플러그 용접이 있죠. 아니면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관이 있으면 배관 말단부에서 끼워서 배관 말단부를 막는 것. 자, 배관 말단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고? 캡과 플러그가 있네요. 자, 크로스 이음. 이거 뭘 얘기한 것 같아요? 크로스 커넥션. 뭐 그런 것 뜻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답이 말되는 게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조금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엉뚱한 말을 다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23번을 봅니다. 자, 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자, 이 문제도 역시 눈으로 빨리 스크린하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문제를 하도 봤으니까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급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구 급수 부하 단위를 이용하여 동시 사용료량을 선정한다. 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죠? 맞는 얘기네요. 자, 2번 초고층 건물에서는 급삽이 최고 사용 압력을 넘지 않도록 급수 조닝한다. 맞는 얘기죠. 자, 배관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을 넘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3번. 급수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뭐 하라죠? 덧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슬리브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 맞는 얘기네요. 자, 4번. 기구로부터 고가수조까지의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고가수조가 있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샤워기 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높이가 몇 미터다? 만약에 25m라고 한다면 이때 수압은 뭐 이런 얘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1m AQ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 대략 10kPa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몇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습니까? 0.01 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다? 25m라고 한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0.0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0.25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 25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시설개론을 공부했다는 얘기다, 안 했다는 얘기다? 안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토수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역류한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토수고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뭘 설치하자? 베큐um 브레이커. 자, 이것을 또는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공 방지기. 또는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역류 방지기. 자, 이렇게 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4번을 봅니다. 자, 드디어 펌프 편이 왔는데 우린 펌프에 대해서 별로 한 것은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문제 풀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펌프의 실향정 산정 시 필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향정 문제를 내기는 곤란합니다. 뭘 하기는 곤란하다고요? 정향정은 조금 내기 곤란하고 실향정만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실향정과 뭐가 있었다? 전향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실향정은 자, 기본적으로는 뭐 플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두 개만 플러스죠? 뭐하고? 흡입, 양정. 실제로 올려보낸 수직거리니까 플러스
뭐가 있다? 토출 양정이 있다. 자,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다. 그런데 전양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합니까?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이거 실양정이죠. 여기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압력수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속도수두란 말도 있네요. 그러면 압력수두, 속도수두는 어디서 봤습니까? 이 압력수두란 말, 속도수두란 말 어디서 봤어요? 아, 이런 꿀먹은 벙어리 같으니라고. 베르누이 정리에서 봤잖아요. 베르누이 정리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압력수두 플러스 위치수두 플러스 어떤 것? 속도수두의 합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정리로 하면 사실은 전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냐면 이게 뭐겠습니까? 위치수두에 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겠다? 압력수두와 속도수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양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 답이 애매해진다. 넓게 보면 어떻게 되고 전양정은 요거 다 포함하고 좁게 얘기를 하면 요거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죠. 자, 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양정. 그러니까 문제를 요런 걸로 내고 싶어도 안 내고 뭘로 냈다? 실양정. 실양정 명확하잖아요. 뭐 플러스 뭐다?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양정으로 내면 자, 만약에 답을 요렇게 세 개로만 하고 이거 두 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겠죠?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들은 다 이거 이의신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포함된다고 해버리면 자, 웬만한 시설개론책은 이렇게 세 개만 썼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만 쓰이는 책은 또 이의신청 하겠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잘 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는 자, 앞에서 자, 어떤 계산을 할 때 했죠? 펌프의 출력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Q H라고 했잖아요. 유량 곱하기 뭐다? 양정인데 이때 양정이 뭐다? 전양정이고 이 전양정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낼 수도 있다. 그럼 양정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수도 이걸 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압력수두나 속도수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조금 고차원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할 때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5번 펌프의 공동현상. 자, 이거 안 했더라도 합시다. 기본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봅시다. 펌프의 공동현상은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펌프가 있습니다. 흡입배관이 있고 자, 여기 토출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펠러가 돌면서 자, 임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물을 채워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자, 내부는 자, 요 배관으로 가는 요쪽은 부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물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오는 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어디서 많이 생길 거냐?
유입구 쪽, 요 유입구 쪽에서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유입구 쪽에. 그래서 그러니까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관 내의 압력이 자, 포화순기압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물이 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으면 증발이 일어나서 뭐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포가 발생하게 되면 자, 여기 이 날개를 통과하는 순간 자,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물이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났던 것이 압력이 높아지면 이 펌프가 헛다리 짚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3개를 짓는다고 이렇게 벌렸는데 하나만 짚은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고 이 기포가 깨지면 충격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핵심 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못하니까 지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배관 내 압력이 떨어뜨리는 자, 낮아질수록 발생하기 쉬우니까 배관 내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뭐다? 펌프의 어떤 것? 회전수를 증가시킬수록 배관 내 압력이 떨어져서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얘기예요. 마찰 손실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면 마찰 손실 때문에 압력 손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마찰 손실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그러면 흡입 배관의 마찰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자, 회전수 빨리 하면 유속이 빨라지니까 마찰 손실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입 간격이 커질수록 작을수록 자, 졸리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작을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배관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흡입 양정이 뭐 할수록이다? 클수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기기 쉽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뭐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흡입 양정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펌프는 가능한 한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왜? 흡입 양정이 높으면 안 되니까. 낮은 위치 또는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또는 흡입 펌프 위치를 수면보다 낮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어떻게 한다? 가능한 한 낮춘다. 자, 그 다음 자, 배관 내 공기가 기포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기포가 생기면 안 되겠네. 그래서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자, 흡입 배관의 지름은 마찰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속률을 적게 하여 손실 수두를 줄입니다. 그러면 딱 1, 2, 3, 4번 맞았네? 그러면 몇 번이 틀렸다? 5번. 금방 얘기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회전수를 뭐 할수록? 높일수록. 그런데 높여서 운전했네. 그러면 이것은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어렵게 할 때는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얘기는 자, 핵심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모의고사 때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논리는 간단한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로 나왔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봅니다. 자, 급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딱 보니까 이것도 답을 맞추는데 몇 분 걸릴 거다? 5초면 충분하겠죠. 딱 보면 답이 안 보입니까?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양정을 낮춘다? 맞는 얘기잖아요. 흡입 양정을 높이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예요. 딱 1번. 자, 그런데 자, 여기 2번, 3번, 4번, 5번은 자, 우리가 안 했으니까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 핵심 과정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펌프의 전향작용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자, 이건 또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펌프에서 송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도 마찬가지고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적용되느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날개가 비슷하면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상사의 법칙 또는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사란 말은 서로 어떻게 된다?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건 시험 문제에 최근에는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량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더니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펌프가 빨리 돌면 돌수록 어떻게 돼요? 펌프에서 물이 그만큼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콸콸콸 소팔메토. 자, 그래서 자, 소팔메토는 효과가 있나요? 농담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유량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정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더니 회전수에 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회전수 이렇게 하면 1승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회전수에 몇 승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3승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3승은 뭐다? 축동력, 출력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암기하기 힘들면 일단 뭐부터 외우자? 유량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알고 보자고요. 그러면 양수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틀린 말이네.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전향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택도 없는 얘기죠.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이 올려보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엇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시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나온다. 당연히 시설 1차 합격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2차도 합격하려면 설비는 미리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 봅시다. 자, 이때부터 21회 때부터 펌프에 관한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자, 그래서 자, 점점 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요거 비례 법칙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량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축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자, 이거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요거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흡입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출배관이 있는데 이게 다음번 흡입배관, 펌프의 흡입배관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토출배관, 그리고 다음번 펌프의 토출구에 연결할 거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펌프를 구성한다. 사실은 이걸 이제 줄여서 뭉칠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냐? 그러면 양정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한다. 이게 직렬 연결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저수조가 있고 여기 수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펌프를 여러 대를 자, 배관을 수면 아래로 집어넣어 놓고, 자, 토출 배관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뭘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유량을 증가시킬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자,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뭐가 증가한다고요? 양정이. 그러니까 마찰 손실을 무시하면 유량의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양정이 몇 배로 증가한다? 2배로 증가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어떻게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하면 당연히, 자, 이때는 양정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유량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펌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를 선전포고하기 전에 이 연결에 관한, 그래서 일단 뭐 가지고 문제를 냈냐면 캐비테이션을 먼저 던져놓고 펌프에 관한,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낼 거야, 아니 어렵다기보단 깊게 낼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7번 봅니다. 자, 23회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볼리트 펌프와 터빈 펌프는 용접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터보형 펌프라고 그랬죠. 자, 터보는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중심축에 가까운 곳은 압력을 낮게, 그리고 바깥쪽은 압력을 높게. 그래서 터보형 펌프에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가 있고? 원심, 그 다음에 충류, 그리고 사류 펌프가 있는데, 자, 볼리트 펌프나 터빈 펌프는 어디에 속한다? 원심 펌프에 속하고. 자, 그 다음 볼리트 펌프와 터빈 펌프의 차이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 가이드 베인.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안내 날개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따다닥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금방 봤습니다.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자, 유량이 아니라 뭐가 2배다? 양정이 2배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 자, 3번 펌프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4번.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자, 이건 몰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되겠다? 비례라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공동현상을, 제가 왜 여기 동그라미라고 쳤습니까? X. 자, 그 다음.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양정을 어떻게 한다? 낮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미묘하게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 자, 이거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만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설령 모른다고 해서 못 맞힐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갑자기 이런 거 팍 튀어나와서 안 본 게 나왔다고 심장을 벌렁벌렁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28번을 봅시다. 자, 급수 펌프를 한 대에서 두 대로 병렬 연결하여 운전 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유량이 2배로 증가하면 양정은 0.5배로 감소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2대를 연결하면, 자, 유량, 양정 곡선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하얀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랬죠? 한 대. 그리고 어떻게 된다? 2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양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양정을 쭉 줄여서 유량을 몇 배로 만들면 2배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양정은 제로가 되네요. 자, 0.5배 감소한다. 이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양정이 2배로 증가하며, 양정이 2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죠? 유량이 2배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량이 1.5배로 증가하며 양정은 0.8배로 감소한다. 알 게 뭐예요? 알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말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한 대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요건 뭐다? 2대 설치할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 운전 합성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 지금 요런 곡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관의 저항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 한 대를 운전했을 때 유량과 양정이 여기라고 그러면 2배로 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됐어요? 유량이 증가했죠? 그런데 뭣도 증가했느냐? 양정도 증가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질 거다? 배관계의 저항곡선에 따라. 1번, 2번. 자, 이거 자, 저항곡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관계의 저항 곡선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어떻게 되지만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 병렬 운전에 관한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펌프 쪽으로 시험 문제가 깊어진다고 그랬죠? 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직렬하고 병렬하고 다른데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실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렬 연결은 양정을 증가시키고 병렬 연결은 뭘 증가시킨다? 유량.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실질적으로는 곡선에서 봤듯이 유량과 양정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모두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배관계의 저항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 말 여러분들이 이 말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니까 펌프에 관해서 조금 깊게 낼 때 기본적으로는 기억해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5번은 다른 말 썼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24회 때 자, 24회는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이 25회고 3년 전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4회 때 시설개론이 제법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피곤하죠? 자, 여러분들이 10분만 참으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29번 봅니다. 자, 급수살비의 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몇 회예요? 26회. 직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번 봐봐요. 흡입병정을 크게 할수록 공동현상 방지에 유리하다? 이거 금방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 바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펌프의 실향정은 흡입양정, 토출양정, 배관 손실수도의 합이다? 이건 뭡니까? 실향정이 아니라 누구 얘기다? 전향정 얘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도 어떻게 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서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있는 불필요한 잔류 공기를 제거한다. 자,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펌프의 전향정은 펌프 회전수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 비례 법칙에서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유량부터 나와야죠. 자, 유량은 일단 이것부터 기억을 합니다. 회전수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양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출력 또는 축동력은 회전수의 몇 승에 비례한다? 3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회전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번도 틀렸네요. 5번. 회전수를 2배로 하면 축동력은 몇 승? 3승. 자, 2의 3승배. 그러면 몇 배다? 8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는 뭐냐면 전기의 소모가 8배가 됩니다. 회전수를 몇 배로 하려고 그러면? 2배로 하려고 그러면. 2배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여름철 되면 전기 소모를 아끼는 방법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고속회전하지 말고 저속회전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요 3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3번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자, 서징 현상을 뭐라고도 합니까? 기본 과정에서 이것을 맥동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맥박처럼
피가 흐를 때, 자, 이거 우리 심장은 원심 펌프가 아니죠. 사실은 용적 펌프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심장의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흡입과 그 다음에 토출을 반복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유량과 토출 압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 유량과 토출 압력이 어떻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서징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이게 서징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서징이 발생하는 원인. 그러면 첫 번째는 펌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펌프의 특성 곡선이 유량과 양정에서 원래는 어떤 곡선이어야 되지만 하향 그래프여야 하지만 자, 펌프의 날개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가령 이런 그래프를 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다? 산형 곡선을 그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운전할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최고점 좌측 또는 상승부 또는 어떤 부? 저유량부에서 운전을 할 때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운전할 때 뭐가 생긴다? 이런 서징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펌프가 이상하다. 이상 펌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데 배관에 중간에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여기서 마치 댐퍼처럼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꿀렁꿀렁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관상에 뭐가 있을 때 잔류 공기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압력을 흡수했다가 다시 압력을 방출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생긴다? 서징이 생기기 쉬운 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잔류 공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0번까지 풀고 집에 갑시다. 30번은 간단한 거니까. 자, 30번. 급수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24회 때. 자, 보시면 기구 급수 부하 단위는 같은 종류의 기구일 경우 자, 공중용이 개인용보다 크다.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맞죠? 2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위치에는 슬리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자, 고층 건물에서는 급수계통을 조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4번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펌프의 위치는 가급적 어떻게 한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는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5번 봐봐요. 보급수의 경도가 높을수록 자, 높을수록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경수란 얘기죠.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쉬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출문제를 지문을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몇 문제 안 남았지만 일단 30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3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꾸 정리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핵심 과정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정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2월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따라오면 당장에는 고득점 맞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 확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